쓴맛본 쓴소리들 공천서 전멸했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살아남지 않았을까요? 설마.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전멸. 남국 8적 공천에서 전멸. 8명 중 7명 총선 출마 모두 공천 탈락. 아, 그렇군요. 이동학, 박성민, 권지웅, 정은혜, 성치훈, 이인화, 신상훈, 민주당의 이 청년 정치인들 8명 중 7명이 총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모두 다 남국 8적은 전멸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사퇴 때 당에 쓴소리했다고 떨어뜨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건 어째서일까요? 그럼 남국 8적은 당시에 뭐라고 쓴소리했길래 들어보시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엄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법이 시행되기 전에 김남국 의원 외에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김남국 의원 본인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어보니 민주당에서 매우 양심의 목소리를 대변했군요. 아시다시피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친명계 의원이었습니다.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당시 청년 정치인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밝혔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 떨어졌어요, 정법전?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그 뭐 남국 8적이라고 몰랐는데 이게 아마 민주당 쪽에서 만든 그러한 그 용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 남국 8적이라고 하는 사람들 갖다가 봤더니 뭐 이렇게 낯선 분들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제가 듣기에 민주당 그쪽 사람들이 이 친구 괜찮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들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돌직구에 나온 그 권지웅 그 씨 같은 경우에는 돌직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 뭐 박성민 최고 같은 경우에 방송 저랑 굉장히 자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 민주당의 주자로 민주당에서 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사실은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이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본인이 명쾌하게 아직까지도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자료를 아마 다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당이나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했을 뿐이지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그 해명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작년 5월에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모든 것들이 다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왜 탈당을 했겠습니까?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남국 8적들은 공천을 못 받았을지 몰라도 김남국 의원은 공천을 받았을 텐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더군다나 김남국 의원이 코스프레를 했잖아요. 마치 본인이 이제 청년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변호사이긴 하지만 어려운 변호사다. 뭐 신발에 뭐 구멍도 뚫어지고 그다음에 아이스크림도 잘 못 사 먹고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재산이요. 계속 1년에 몇십 %씩 쭉쭉쭉 올라가고 그 재산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저보다 더 훨씬 부자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런데 김남국 효과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거를 다 없애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국 8적도 공천에서 전멸했지만 김남국 의원 본인도 공천 못 받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당 탈당을 했다 했으니까. 그다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웃긴 거는요. 김남국 의원이 안산 단원을 그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지역구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안산시가 그 안산이 그 지역구가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안산시 인구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4개가 3개로 줄어들었는데 그 없어진 지역구가 안산 단원 그 을이거든요. 김남국 그 지역구. 그래서 참 김남국 효과가 생각보다는 대단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보니까 김남국 사태 때 당에 쓴소리한 사람들 저거 그냥 저렇게 탈당시키면 안 된다. 본인이 소명조차 못하고 있고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 당이 책임지고 진상 조사해야 되고 처벌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공교롭게 운명의 장난인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공교롭게 다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의 선배 국회의원 출신의 김용주 의원님 왜 떨어진 걸까요 다?
조금 바퀴도 그러고 보니까 다 전멸했네요. 뭐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의 시스템 공천의 결과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짤 때 최소한 당도 중심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면 그걸 뭐 최근에 들어서는 또 어린 수박 이런 표현까지 하신다면서요. 아, 어린 수박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네. 지금 저 남국 팔적들이 어린 수박이다. 예를 들면 어쨌든 이 당에 비판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커봤자 우리를 비판하지 않겠냐. 예. 미리 싹을 자른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요. 이분들이 아직까지 어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역량이라든지 지역구에서는 그렇죠. 뭐 아직은 뭐 미리 판단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 경선의 쓴맛을 본 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이게 약이 되고 또 뭐 본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정당이든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것은 당의 주류에 대해서 항상 노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말하자면 간신 비슷하게 충신 노릇을 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완전히 뭐 당대표 옆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당대표가 좋아할 만한 얘기만 하는 네. 이런 사람만 키우는 그런 당으로 가고 있다. 그것은 전체 우리나라 사회들 그렇고 민주주의에도 결코 좋지 않다 그런 네.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 남국 팔적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다 공교롭게 떨어진 건 맞습니다만 이 지역구 공천회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서의 또 논리가 있고 또 공천의 룰이 있기 마련일 텐데 이 공교롭게 조기현 변호사님 그 자꾸 언급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차은 후보다 이재명을 외친 이 청년 정치인은 또 잘 전략 공천을 받으셨는데 뭐 정조대왕에 빗댄 그분도 경선에서 승리하셨는데 쓴소리한 분들이 이렇게 다 떨어지니까 이거 참 기가 막힌 공교로운 우연입니다. 저는 우연이라기보단 이 지금의 공천 시스템 자체가 당원들이 그런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당원의 비중이 높다. 예, 당원 50%, 또 경선 지역에서는 당원 50%, 국민 50%인데 그 일반 국민 50%도 지역 유권자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이번에 선택은 주로는 뭐 결과적으로 친명인데 그게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어떤 지지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에 가장 효능감 있는 후보를 선택한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했던 분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돼서 얘기했던 분들도 저것과 이 결과가 바로 직결되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계속 그 당에서 쓴소리를 냈던 이 청년 분들이 많이 돼 있는 건 맞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정치 신으로서 경쟁하기도 어려웠고 그 당원들이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을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리한 환경에 있었던 건 맞지만 김남국과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고. 김남국 사태 때 쓴소리했다고 공천에서 떨어진 거로 보긴 어렵다. 예. 하지만 이 당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공천을 못 받는 건 이 시스템에 반영된 것 같다라는 분석 참 흥미롭습니다. 그 가운데 앞서 이 남국 팔적 중에는 이번 논란이 됐던 이 대장동 변호사의 기사회생 공천, 서대문갑 공천에 연루된 분들이 많습니다. 뭐 권지웅 씨도 그렇고 성추윤 부의장도 그렇고 오디션에서 탈락했던 김동아 대장동 변호사란 후보가 어떻게 기사회생으로 3자 경선에 들어가서 최종 경선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을까가 퀘스천 마크 궁금합니다. 그 데이터는 당에서 공개하지 않으니 뜯어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조간신문이 이런 흥미로운 관점을 분석했습니다. 룰 자체가 경선 직전에 세팅된 룰 자체가 이 김동아 후보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중앙일보의 분석인데요. 이렇습니다. 지난달 23일에 경기 평택갑에서 서대문갑으로 지역을 옮겨왔고 3월 5일에 경선 규칙이 이 지역에 변경됐다는 거예요. 공교로운데 조선일보 보도군요. 정진상 실장을 변호하고 있는 김동아 변호사가 저 멀리 평택에서 서대문갑으로 지역을 옮겨왔고 3월 5일 경선 규칙이 변경됐다는 건데 전당원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70% 비중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경선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은 뭐 5대5 정도도 많은데 권리당원, 그러니까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는 권리당원이 70%, 서대문 지역의 여론조사는 30%, 그리고 3일 뒤 권지웅, 김규현, 성치훈이 발표됐지만 다시 말해서 김동하 후보는 탈락했지만 바로 그 다음 날 김동하로 후보가 교체됐고 결국은 오디션에 탈락한 김동하 후보가 이 유리한 경선 규칙, 그러니까 바뀐 경선 룰에 따라 승리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송영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련의 과정들. 이 전체 과정을 보면요, 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 민주당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자, 이 지역에는 지금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례 이수진 의원이 원래 서대문갑에 출마를 하려고 했어요. 1월 21일쯤에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월에 와서 청년 전략 특구 지정이 논의되면서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이 되는데 그때까지 전국의 254개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이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김동하 변호사라는 분은 오디션 3인 안에 못 들었다가 그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을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외를 하고 김동하 변호사가 살아 돌아옵니다. 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경선 룰이 변경이 되잖아요.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럼 이런 4가지 걸 종합해서 모아보면은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를 그 당선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소위 이제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하는 분들, 광주의 뭐 광산의 박균택 변호사라든가 이번에 서대문갑에서 승리한 김동하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 공천을 받았고 또 공천은 못 받았다고 해도 소위 대장동 변호인으로 불리는 분들은 다 경선까지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을 보면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헌신해온 청년 정치인들은 어떤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대장동 변호인, 그러니까 변호사니까 변호인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그 민주당 당원과 지지층이 아주 좋아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 거기 보면 이제 송강호 배우가 연기하는 송우석 변호사가 그 대사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내에서요.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그 어떤 민주당의 노무현 정신을 기리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송영훈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거 다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해 주신 건데 조기현 변호사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미리 뭐 정해놓고 이수진을 보내고 청년 지역으로 지정하고 룰을 바꾸고 오디션에 탈락한 김동하를 주기 위해 성치훈을 떨어뜨렸다라는 의혹 제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나리오가 있었다면 시나리오대로 됐어야죠. 1차에 탈락했을 리가 없잖아요. 오디션에 탈락했던 게 시나리오와는 다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정해놓고 한 거였다면 청년 오디션의 결과조차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타깝지만 성치훈 후보와 관련된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연적 사정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런 것까지 다 예측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좀 과장된 가설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렇게 봅니다. 김영주 의원님, 어쨌든 다 김 의원님들의 한참 민주당 청년 후배들 이야기를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첫 이야기로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 참 운명의 장난처럼 뭐 안규령 씨나 대장동 변호사, 김동하 씨 같은 분들은 잘 됐고 앞서 쓴소리를 했던 청년 후배 정치인들은 전멸을 했는데 이 현상, 이 결과 어떤 우연과 일치의 콜라보레이션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선배로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 그런 적이 뭐 이분만 있는 게 아니죠. 한나라당 시절에도 있었고 뭐 옥새 들고 나르셔도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학살 공천들이 다 자행돼 왔습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으로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사실 2024년에 이런 일들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게 가슴 아프고 그다음에 민주주의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 모집단을 넓히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서대문에다가 서대문 주민을 30% 나머지 권리당원을 70% 했다면 보다 정합성이 높은 다시 말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입니다. 예. 많은 사람이 투표를 하면 더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될 가능인데 지금 현재 그전에 성취훈까지 갔을 때는 연세대학교 권지웅, 그다음에 김기훈 서강대학교, 성취훈 연세대학교, 서대문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높다고 생각해서 정리가 됐고 거기서 오디션을 한 거잖아요. 예. 성취훈 부분을 석연치 않게 사실 여성단체 한마디 이렇게 논평 낸 거 가지고 드러내버리고 건국대학교 출신들이 왔는데 그러면 저 광진 가읍이나 성동을 청년 전략 지역으로 하든지 차라리. 예. 그러면 서대문에 있는 연세대학교나 서강대 출신들이 그 지역에 더 많을 텐데 이번 서대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냐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뭐 다른 어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 당원들의 말하자면 투표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전체가 집단 지성의 정당이 아니고 집단 바보의 정당이 되고 있다. 알고리즘 자체가 바보로 만드는 그래 선거에서 지는 그런 알고리즘을 짜는 그런 의도가 뭐냐고 이재명 대표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지는 결과를 만드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일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김영주 의원님의 또 선배 민주당 의원으로서의 개인적인 견해 또 애정어린 쓴소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님의 이 의도된 경선은 아니고 이 공천이란 것은 각 지역구마다 경쟁력을 따져서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